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농협 같은 경우도 이게 농협이 굉장히 지배주 구조가 특이하잖아요. 농협중앙회가 홍보실도 있으니까.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보기에 이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농협은행이라는 곳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네.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얼어졌다 그러면은 네. 얘네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배당을 해서 그쵸.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농협은 분위기 좀 어때요? 맞아요. 농협도 이게 요번에 이 금융당국이 20% 배당 제한을 발표하면서 예외를 정한 은행들이 있거든요. 예.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국책은행들은 너네는 국책은행이니까 정부가 조금 어느 정도. 근데 농협도 그 권순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책금융의 일종으로 볼 수 있잖아요. 농업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래서 얘네도 못 정하고 있는 게 농협금융의 배당금은 그냥 단순히 주주들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예. 이 농업지원금 자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금융당국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20% 우리는 근데 예외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아직 뭐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농협금융도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사실 권고잖아요. 권고죠. 권순우 기자 말처럼 농협금융은 정말 3월에 근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우리는 농촌지원금이라는 이 명분이 있으니까 예. 우리는 일반 시중은행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배당 뭐 늘리진 않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농협금융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는 좀 어때요? 그 지방은행들 있잖아요. 네네. 그 지방은행들은 또 뭐 좀 특이한 그 뭐 숫자적인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쵸. 재밌는 지점이 있는데. 예, 예. 어떤 점이 좀 재밌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지방은행도 이 금융당국의 20% 권고를 다 따랐어요. 예. 다 따랐어요. 근데 웃긴 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금융사 주가 엄청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예, 예. 지방은행은 더 저평가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정리를 해서 기사를 한번 썼는데 뭐냐면 이게 이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시가 배당률. 이게 뭐냐면 우리가 1주당 배당금이 지금 주가 대비 얼마냐 요거를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은 아까 얘기했던 20%라는 배당 성향은 전체 순이익 뭉터기에서 중에 몇 %를 배당하느냐의 문제고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 대비 배당금의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라는 거죠. 예, 뭐 만 원. 지금 주가가 뭐 어제 오늘 내일 주가가 아니라 이 배당을 결정한 시점에 그 기준 주가가 있어요. 그게 연말이거든요. 보통 12월 뭐 29일. 요때 기준으로 이 주가를 기준으로 1주당 배당금이 얼마냐? 이게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방금융들도 이 BNK랑 DGB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성향을 줄였거든요. 한 1%, 2%포인트 정도? 그럼 배당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시가 배당률은 당연히 내려가야 정상이죠. 그쵸. 근데 올랐어요. 이게 BNK 금융 같은 경우는 설명해 드릴게요. BNK 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 성향이 21%였는데 올해 1%포인트 줄여서 딱 20%에 맞췄거든요. 배당금 총액도 작년에 1173억 원에서 올해 1040억 원으로 한 130억 원, 140억 원 줄였어요. 배당금이 줄어든 거죠. 근데 시가 배당률이 작년에 4.6%였는데 올해 5.4%로. 5.4%요? 네. 야. 이 5%면은 이 시가 배당률 5%가 넘으면은 고배당 정말 고배당이죠. 네. 여기 뭐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1%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순이익도 얘네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도 7% 줄였고 배당 막 성향도 줄고. 네, 성향도 줄고. 근데 시가 배당률이 올라버린 거죠. 왜 그러냐? 아까 이 처음에 시가 배당률 개념 설명드릴 때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이 주당 배당금이 얼마냐 요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분모란 말이에요. 분모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시가 배당률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BNK 주주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저평가. 네, 그 주가가 작년에는 이 기준 주가가 7,660원이었는데 올해는 5,680원.
26%. 와,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뭐 1, 2%포인트 떨어져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올라버리는 거죠. 시가 배당률이. 이 정도면은 BNK 부산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게 아니고. 지방은행의 주가 침체가 오히려 요번 이 배당 제한 20% 때문에 좀 극명하게 좀 드러났다. 왜냐면은 다른 시중은행은 시가 배당률이 다 툭툭 떨어졌거든요. 예. 주가가 뭐 오르지는 않았을지언정 이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정말 위기인 게 얘네들이 PBR만 보더라도 0.18배, 0.2배 막 이렇거든요. 0.2배면은 자기 자산의 주가가 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BNK를 다 사면 BNK 시가총액을 5개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지방은행이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냐? 이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소상공인이랑 뭐 중소기업이랑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여기 또 뭐 이런 지방은행들은 또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뭐 경남은행, 부산은행, 뭐 대구은행 이런 은행 지방은행들의 특징이 이 대출이 개인 대출이 있고 이제 뭐 기업 대출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업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이 기업 대출이 어떻게 보면 근데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담보도 잡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 통상적으로 기업 대출의 리스크가 훨씬 더 높죠. 높기 때문에 이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안 그래도 높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늘어났어. 그 시장에서 보기에 얘네는 진짜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근데 시평사들도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 지방은행부터 만약에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되면 이 지방은행부터 뭐 좀 충격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지방은행이 기업 리스크가 좀 커진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돈을 쪼이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저희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참 주가가 되게 현실적이네요. 그러니까 지방은행이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게 금융그룹이 3개가 있어요. BNK 그리고 DGB 그리고 하나가 이제 JB 이쪽은 이제 전북, 전남 이쪽인데 얘네도 굉장히 웃긴 게 우리나라 금융그룹 중에 금융당국이 20% 제한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배당 성향이 오른 곳이 이 JB금융. JB는 배당 성향 자체가 올랐다고요? 주가가 떨어져서 주가 수익률만 떨어진 게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정말 배당 총액도 늘었고 배당 성향도 늘었어요. 왜요? 얘네가 정말 약간 뭐 얘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JB금융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나쁠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왜 이유가 뭐냐? 다른 금융사들은 배당 성향이 다 20%가 넘었었어요. 다 20%가 넘어가지고 막 신한 KB 이런 데는 막 4%, 5%씩 막 깎아야 되거든요. JB는 작년에 17%였어요. 20%가 원래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27%에서 20%로 올리니까 배당금 총액이 늘었어요. 오히려 20%로 얘네는 배당 성향을 높인 셈이 되는 거네요. 이 배당 성향이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얘네가 또 순이익도 엄청 늘었거든요. 그 순이익이 늘었는데 배당 성향까지 약간 순이익 곱하기 퍼센트가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순이익에 얼마를 하라는 게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이익도 오르고 배당 성향 퍼센테이지도 올라버려가지고 총액도 늘고 비율도 늘고 주주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왜 이렇게 얘네들이 했냐? 이 백스토리가 뭐냐면 사실 JB, 전북은행, 전남은행 얘네가 그렇게 주목받는 은행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얘네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걸 했냐면 얘네가 좀 그 은행의 건전성 지표 중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이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좀 10% 아래로 떨어지면은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 건전성 지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막 7%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최근 한 3, 4년 동안 얘네가 집중적으로 한 게 우리 뭐 M&A나 외형 확장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지금 당장 보통주 자본주 비율을 높이려면 우리가 자본을 착착착착 쌓아야 된다. 그래서 뭐였냐면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2년, 3년 동안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잖아요.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을 높이려면 제일 근간이 되는 자기 자본의 비율을 높이려면 이거를 증자를 해서 투자금을 더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번 돈을 잉여금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쌓거나. 네. 그럼 이 번 돈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못 주게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배당 성향이 엄청 낮았다가 이제 막 오르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기억 안 나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예. 얘네가 배당 성향이 막 한 자리였어요. 한 자리. 네, 맞아요. 8.3%. 2017년에 8.3%였는데 우리 수익성 이렇게 아끼고 자본 이렇게 하면서 건전성 지표 개선되니까 이걸 차츰 늘려서 2019년에 17%, 그러니까 작년에 17%까지 딱 올려놓은 상황이었던 거의 거죠. 2배까지 올라갔네요. 그쵸. 네. 근데 17배밖에 안 돼. 네. 2배 올랐는데. 그러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JB금융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좀 관심사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배당 성향을 20%로 딱 제한을 한 게, 야, 밑에 20% 아래 있는 애들은 20%까지 맞추고, 위에 있는 애들 이게 아니라, 그냥 너네가 갖고 있는 이거 안에서 니네가 최대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지 말고 아껴둬라. 요게 취지잖아요.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나 좀 했던 얘기가, 아마 근데 이게 막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늘려봤자 뭐 한 18%까지 1%포인트 정도 할 거다 했는데 20% 꽉 채워가지고 늘린 거죠. 근데 그럴만해요. 실적이 일단 굉장히 늘었고 ROE도 얘네가 전체 금융사 중에 톱이에요. 두 자릿수 10점 몇 %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는 건전성 지표도 개선이 되고 실적도 오르고 근데 배당 성향이 낮았고 그러니까 올려도 이제 별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게 아까 이익도 늘고 네네. 그러면 이제 JB 주가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네네. 이익도 늘고 네. 어떤 건전성 지표도 늘고 네. 그러면 거기서 배당 성향까지 늘었으면은 네. JB금융은 그나마라도 좀 주가가 좀 괜찮았어요? JB금융은 올해뿐만 아니라 증권사가에서도 약간 갑자기 막 유망주가 돼버린 거예요. 얘네가 보니까 배당 투자 여력도 있고 이게 수익성이 개선이 막 수익성 개선하자 했는데 수익성 개선 안 되면은 굉장히 더 암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성과를 내면서 배당도 늘어나고 ROE도 개선되고 하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보기에 얘네가 진짜 유망주다. 근데 배당 유망주라는 게 붙을 정도로 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금융사죠. 그래서 이 JB금융은 수익성 개선, 그다음에 이제 좀 실적 개선, 거기다가 배당 성향까지 낮았는데 높아졌고 올라가니까 네, 건전성 지표도 좋아졌고 다른 시중은행 주가가 막 이 업종 평균 전체는 확 떨어졌거든요. JB금융은 지금 보니까 코로나 직후에 막 충격받았을 때 팍 내려 꽂았을 때 이때 한 3월, 4월 요때 대비 요때가 한 3천 한 5, 600원 됐나 봐요. 근데 지금 5,810원. 6,000원까지도 갔었네. 그럼 그러니까 거의 뭐 두 배 그렇죠. 가까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금융사 중에 하나다. 네. 나는 그러니까 은행 주가가 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꽤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네요. 사실 뭐 다음에 허인영 기자 모시고 또 계속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배당과 관련한 얘기를 해봤지만 그 은행주가 참 그 이전보다 더 답답해진 것 같긴 해요. 이게 뭔가 금융에 대한 그러니까 규제가 규제 아닌 규제들이 있잖아요. 무슨 이익 배분 관련한 거라든지 배당 관련한 거라든지 이익 공유제도 어떻게 보면 뭐 대출 회수라고 막 그냥 그러기도 하고 대출 회수하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런 거는 규제 영역이 아니라 일종의 좀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억압?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법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굉장히 좀 누르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좋은 취지로 한다는 건 알겠어요. 이게 뭐 좋은 뜻을 가지고 뭐 금융이 좀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반대로 이런 법과 규제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은행은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반발도 있을 거고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한번 헌영 기자가 전반적으로 안 그래도 서울시장 이번에 선거하면서 토론회를 저 관심 있게 보는데 그 모 후보도 이제 공약을 내놨는데 소상공인분들한테 얼마더라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 재원 마련 어디서 하냐? 시중은행 약간 그런 공약들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그쵸, 은행의 어떤 포지션 어디까지가 은행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인가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배당과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허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췌강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